부모님들 공부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안 써본 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이게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바쁘고 지친 하루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3년 뒤에 아이 머릿속에는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말해요? 엄마, 사실 부모님들 공부 다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 말 안 써본 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아이 머릿속에는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이게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빠르다라는 거. 바쁘고 지친 하루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효과가 있을 때도 은근히 많아요. 겉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3년 뒤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말해요? 엄마, 설거지하면 뭐 해줄 건데? 청소하면 얼마 줄 거예요? 공부하면 뭐 사줄 거예요? 조건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안 해야 되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는 보상은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나눠져 있어요. 외적 보상은 뭐 하면 게임 시켜줄게, 돈 줄게, 이게 외적 보상이에요. 내적 보상은 뿌듯함, 해냈다는 성취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한테 약속하세요. 야, 이거 하면은 뭐 이거 줄게 하셔도 됩니다. 주실 때 외적 보상은 그냥 주시면서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너 그래도 이거 다 끝낸 거 보니까 정말 대견스럽겠다. 야, 정말 너 뿌듯했겠다. 즉 외적 보상은 그냥 툭 하고 주시되 내적 보상을 엄청 세게 전달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몇 가지 예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숙제 시킬 때 숙제 다 하면 게임 해줄게 이것보다는 오늘 숙제 어떤 거야? 하는 것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 호기심을 키우는 질문입니다. 이거 다 하고 나면 너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성취감을 예측해 주는 거죠.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정말 해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어. 이런 대화를 하시라는 것이죠. 아이한테 방 정리를 시킬 때도 너 방 정리 다 하면 용돈 줄게 이런 것보다는 아이한테 깨끗한 방에 있으면은 기분이 어떨까? 너가 쓰기 편하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가 지금 정리한 방 보니까 깔끔하다. 너 스스로 좀 뿌듯하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하고 싶을 때 너가 책 한 권 읽으면은 게임 30분 하게 해줄게. 이런 것보다는 우와, 이거 재밌어 보인다. 어떤 내용일 것 같아? 호기심을 키우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줄래? 엄마도 궁금해. 공유의 즐거움을 알려주겠고요. 너가 주인공이라면은 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사고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심어주는 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요청인데 첫 마디, 이 첫 마디만 바꾸면은 아이가 즉시 움직여요. 자, 이 마블 첫 마디가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숙제 안 할 때는 보통 부모님들이 숙제라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조금 바꿔볼게요. 민우야, 엄마 좀 봐봐.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럼 이때 오늘 숙제가 뭐야? 관심 가져주고 그럼 아이가 수학이라고 하면은 수학이구나. 언제 할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이가 30분 후에요. 그럼 아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알겠어. 30분 뒤에 하는 거야. 엄마가 믿어줄게.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실제 커뮤니케이션의 첫 3초가 나머지 30분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이한테 바로 너 빨리 숙제해. 이게 아니라 민우야, 엄마 좀 봐볼까? 처음에 이름 부르고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랑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이게 좋다라는 것이죠. 이 효과가 아이의 뇌 자체가 엄마가 나한테 집중을 하네. 내가 듣는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협력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금한데 라는 말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공부는? 이렇게 말한 것보다 궁금한데 오늘 학교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한테 신문하는 느낌이에요. 궁금한데 하면은 왠지 관심 느낌이 듭니다. 그럼 아이가 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엄마가 봤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잔소리합니다. 방이 왜 이렇게 더러워? 빨리 치워! 하는 것보다 엄마가 봤는데 방이 조금 어질러져 있더라. 너 생각은 좀 어때? 하는 것이죠. 이거 효과는 판단이 없는 그냥 관찰이에요. 관찰. 그래서 아이한테 스스로 인식을 하게 만들겠고요. 너 생각은 어때? 해서 주도권을 아이한테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혹시 두드럽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빨리 씻어? 하는 것보다 혹시 지금 씻을래? 아니면 10분 뒤에 씻을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즉 명령을 선택으로 바꾸고 그럼 아이가 저항이 떨어져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요즘에 부모님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애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해요. 게임만 해요. 유튜브만 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말 뭐겠어요? 그만해. 1시간만 해라. 빼앗아버린다.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일시적인 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역효과를 더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걸 정말 한 번에 해결하는 4단계 대화법이 있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게임만 하냐? 너 정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야, 요즘 정말 게임 재밌었나 봐. 나 엄마가 봤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더라. 맞아?
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이해하네라는 것과 아이가 방어가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3시간 동안이나 했어?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생각하게 만드세요. 너 생각에는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 게임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 상쾌해? 아니면 피곤해? 혹은 게임 말고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있어? 즉 이것을 아이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 대답을 듣잖아요. 세 번째,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도 아이가 주도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앞으로 1시간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생각에 적당한 시간은 몇 시간이야? 그럼 아이가 2시간이요. 그래 그러면은 2시간. 언제 이걸 할 거야? 그러면 아이가 숙제 끝나고요. 좋아.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숙제 끝나고 2시간만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해보고 나서 너가 어떤 기분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구체적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이게 중요해요. 결과 점검입니다. 점검할 때도 엄마 아빠가 평가를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평가하게 해줘야 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가 너가 저번 주에 정한 규칙 어땠어? 그럼 아이가 이제 괜찮았어요 할 수 있겠죠. 지키기 어려웠던 날도 있었어? 네, 목요일에요. 그랬구나.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대로 갈래? 좀 더 바꿔볼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아이가 스스로 조정할 것이고요. 자기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내 조절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 부모의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모가 계속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한테 하지 말라는 거 안 통합니다. 우리 가족도 나부터 내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아빠 오늘 집에서 너희랑 많이 놀고 싶어서 딱 30분만 핸드폰 볼 거야 하고 약속 지키고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일단은 화를 내면 안 돼요라는 말 틀렸습니다. 부모도 인간인데요. 화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화를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어떻게 화를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아침 7시 30분입니다. 빨리 준비해 10번째 말했어요. 근데 아이는 느그적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늦었고 나는 출근도 해야 되고 짜증이 이제 엄청 올라가겠죠. 이때 화 안 나는 부모님들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화내지 마세요는 비현실적이겠고요. 참으세요라는 것은 나중에 더 폭발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제가 I 메시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습니다. U 메시지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 왜 정리 안 해?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가 U 메시지예요. I 메시지는 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3단계가 있어요.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하고, 아이한테 해야 될 행동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정리하라고 한 지 5분이 지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엄마 조금 서운하다. 엄마 조금 화가 난다. 엄마 좀 짜증이 나. 엄마가 큰 거 치워줄 테니까 작은 거 한번 치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화 내셔도 돼요. 내시는 방법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화를 내시고, 아이가 결국은 엄마가 화를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고 어떤 것 때문에 엄마의 감정이 이렇겠다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거에만 예시를 들어드리니까 혼낼 때만 아이메시지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아이 칭찬할 때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정리하는 거 봤어. 정말 대견스러웠어. 너 오늘 동생 때 양보 잘하더라. 엄마 너무 기특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듣지 않게 배웠지? 이거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가 듣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양치해라, 가방 챙겨라. 이 말 안 하면 아이가 지각하니까요. 부모님은 속이 터져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아이는 세워라, 내워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부모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불안하고 급해서 그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가 빨리 씻어. 그러면 아이가 이거 조금만 더요. 엄마가 또 이제 기다립니다. 10분 뒤에 지금 안 씻으면 게임 뺏을 거야. 그럼 아이가 알았어요. 왜 자꾸 그래요? 이제 엄마가 그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몇 번이나 말했어. 야, 똑같은 소리를 100번씩 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뇌 과학 연구를 봐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반복된 명령은 아이의 뇌를 무시 모드로 전환을 시켜요. 실제 대학 연구를 봐봤더니 동일한 명령을 5회 이상 반복하면 아이의 수능도는 오히려 50% 감소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공부하라니까 빨리 하네. 너 정말? 자, 그럼 아이의 뇌는 어떻게 되냐? 또 시작이네. 무시. 즉 아이의 뇌는 공부해, 빨리 씻어 이런 말을 그냥 배경소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활할 때 에어컨 소리 신경 안 쓰잖아요. 한마디로 아이가 이걸 반응을 불필요하구나라고 학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해, 미루지 말고 해라는 말은 아이에게 통제받는 느낌을 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이 시키는 거 하기 싫어합니다. 부모가 강하게 통제할수록 아이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끔찍한 의무라고 인식을 해서 오히려 내적 동기가 사라집니다. 결국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를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미려야만 가는 수레로 만들고 있는 셈이죠. 자,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세요.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거예요. 숙제해? 아니요. 오늘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내고 싶은 게 뭐야? 빨리 씻어! 보다는 지금 씻을래? 아니면 10분 뒤에 씻을래?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면요. 아이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고 느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씻는 거예요. 결국은 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한테 듣지 않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3가지 포인트예요. 선택, 질문, 공감입니다. 오늘 게임 보니까 재밌었구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관심입니다. 아이가 배틀그라운드요. 그럼 엄마가 그렇구나. 근데 오늘 숙제는 어떤 거였어? 현실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수학이요. 그럼 엄마가 그럼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숙제할래? 아니면은 숙제 먼저 하고 게임할래? 너가 한번 선택해봐. 선택권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할게요. 엄마는 알았어. 그럼 한 판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도 안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분 끝나기 전에 내가 미리 가가지고 한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분 남았어. 미리 내가 신호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명령 대신 선택을, 잔소리 대신 질문을, 판단 대신 공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바꿔도 우리 아이는 달라집니다.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비교하는 말입니다. 야, 동생은 먼저 다 했는데 너는 왜 안 하고 있어? 2번째, 질책하는 말입니다. 그걸 너 아직도 안 했어? 3번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냥 투덜대지 말고 그냥 해. 이 말투의 공통점은 아이한테 너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비교하는 말 대신 개인 성장에 초점해주세요. 어제 너보다 오늘 더 나아졌네. 이 부분은 너가 정말 잘하는 거구나. 발전을 했어. 이렇게 말해주겠고요. 질책하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주세요. 아이한테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 행동만 말해줘야 됩니다. 너 정말 게으르다. 아이 정체성 공격이죠. 오늘은 피곤해 보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 왜 맨날 말 안 들어? 이거 아이의 정체성 공격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엄마 말이 잘 안 들렸나 봐.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줄게. 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행동과 분리해서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째, 감정을 무시하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그런 것까지 울어? 남자잖아. 바꿔줘야죠. 많이 아팠겠구나. 엄마가 호해줄게. 또 혹은 야,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유난스러워 하는 것보다 지금 속상하지? 뭐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바꾸는 말투, 뇌를 깨우는 대화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나 아이 망치고 있었네 라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신 부모님 계실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육아라는 것은 완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2아이 아빠지만 매일 실수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 하루의 말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다를 쓰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회복의 힘입니다. 오늘 아이에게 소리 질렀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아까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사실은 너가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 딱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사과의 언어가 아이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오히려 더 단단한 회복 탄력성을 선물해 줄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아이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플 때 곁에 있는 남자 원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